모듈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어제 가지고 왔었던 데이터셋은 그 과일 이미지들 300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셋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는 그 과일 이 배열이 3차원 배열 모양일 때 그리고 컬럼을 몇 개로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그릴지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그 원하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그 원하는 행과 컬럼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CA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복습 좀 하면 PCA는 우리말로 옮기면 주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주성분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비지도 학습이 PCA라고 하는 거고요. PCA 이 주성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의 차원이 굉장히 클 때, 즉 피처들이 많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컬럼이 많을 때죠. 한 개의 샘플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컬럼이 많은 경우, 피처가 많은 경우 그 지도학습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 원래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부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데이터의 주요한 성분들을 찾아서 그 주요한 성분들만으로 축소를 해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하면서도 더 좋은 그런 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PCA를 하게 된 겁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된 거고요. 주성분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네. 어제 이 그림 보여드렸었죠. 음, 데이터들이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이라고 하는 축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X1 축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요 정도 사이에서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 X1 축에 대해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얘네들 X좌표들만 생각해서 평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빼주죠. 그리고 이거를 제곱을 하죠. 그죠? 실제 값, 근데 실제 값은 여러 개가 있겠죠.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고 이거를 제곱을 하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죠. 얘네들을 다 더하고 샘플 개수로 나눠주는 게 이게 분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데이터의 X좌표부터 마지막 그 샘플의 X좌표까지 그 X 값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 계산할 수가 있죠.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X1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넓게 분포하느냐, 얼마나 좁게 분포하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분산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 X1 축으로는 요 정도, 이런 정도의 분산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2 축으로는 뭐 이런 정도의 분산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좌표축을 C1이라고 하는 좌표축과 C2라고 하는 좌표축으로 생각해서 점들의 좌표를
생각을 하면, 점들의 좌표를 계산을 하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원래 이 점은 x좌표가 뭐 마이너스 1.1 정도였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0.9 정도였을 텐데, 자, 이 축으로 보면 한 칸, 두 칸, 뭐 거의 세 칸,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C1이라고 하는 좌표축으로 보면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주 약간 올라와 있죠. 그럼 뭐 플러스 0.1 이런 정도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들의 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좌표가 바뀌게 되면 분산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 이 데이터들이 C1이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의 분산은 이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C2라고 하는 축에 대한 분산은 뭐 한 요 정도만 되죠. 이렇게 찾은 축을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데이터의 대부분의 분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좌표축. 그거를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주성분은 이렇게 지금처럼 2차원 데이터면 주성분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원래 데이터가 2차원이면 새로운 좌표축도 2차원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좌표축이 3차원이면 새로운 좌표축도 3차원이 되어야 될 거고, 원래 데이터가 4차원이면 그 새로운 좌표축도 4차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성분들은 원래 그 성분의 피처의 개수만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PCA라고 하는 과정은 데이터들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축을 찾고요. 첫 번째 축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축을 만들 때 좌표축을 이렇게 비스듬히 만들진 않아요. 그죠? 좌표축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끔 만들잖아요. 2차원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끔 만들고 3차원에서는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축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 찾은 주성분과 수직이 되는 축들이 있겠죠. 그런 축들 중에서 남아있는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찾는 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먼저 찾고요. 이거를 첫 번째 주성분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성분 축에 수직이면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두 번째 축을 찾아요. 그리고 만약에 차원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찾은 두 개의 축이 있겠죠. 이전에 찾은 두 개의 축에 모두 수직이면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새로운 축을 찾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모든 주 성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PCA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약간 그 보충으로 좀 더 설명을 적어드렸었어요. 그, 어, GitHub에는 요 내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성분의 개수는요, 전체 특성의 개수만큼 찾을 수가 있는데, PCA 클래스는 어, 찾을 수 있는 주성분의 최대 개수가 샘플의 개수와 특성의 개수 중에서 둘 중에서 작은 값으로 찾습니다. 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요거 해볼 거예요. 오늘 해볼 건데 우리 과일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데이터셋, 프루츠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보시면요.
샘플 개수가 300개였었어요. 그리고 픽셀은 10,000개가 있었죠. 100 곱하기 100이었었으니까. 자, 이런 모양이에요. 앞에 있는 300개가 샘플 개수고요. 300개가 샘플 개수고, 특성 개수는 10,000개란 말이에요. 원래 그 주성분은 원래 좌표축의 개수만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00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10,000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PCA 클래스는 주성분을요, 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만큼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00개까지밖에 못 찾아요, 주성분을. 그러니까 그러면 차원이 10,000개의 축을 가지고 있었던 차원인데 몇 개의 축을 갖는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300개의 축을 갖는 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보통 샘플의 개수가 많은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행과 열이 있죠. 행과 열이 있는데 행이 많은 거. 샘플의 개수가 많은 것을 보통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개수가 피처들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빅데이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CA 클래스가 원래 특성의 개수만큼 주성분도 그 개수만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그 전체 주성분을 찾아보면 300개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할 수도 있고 축소된 차원을 다시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원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차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 어떤 정보들은 약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차원을 축소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정보들은 그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차원으로 되돌리더라도 재구성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요. 만약에 이런 2차원 데이터에서 주성분을 하나만 찾게 되면, 주성분을 하나만 찾게 되면,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C1 축에 대한 분산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들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C2라고 하는 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얘는 C2라는 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C2라는 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정보는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2차원으로 다시 되돌렸을 때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재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재구성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사이클런의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행과 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주고요. 그럼 2차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PCA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PCA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주성분을 몇 개까지만 찾아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CA 클래스한테 특성 배열을 주면서 데이터를 학습해라라고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PCA 클래스가 50개, 여기서 생성자에서 지정한 50개의 주성분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피팅을 시키고 나면 PCA 클래스는 컴포넌츠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게 돼요. 컴포넌츠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게 되고, 이 컴포넌츠의 모양을 보시면요. 이게 앞에가 주성분의 개수, 뒤쪽이 원래 피처의 개수.
이런 모양으로 주성분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성분들은 요거 밑에 있는 건 주성분들을 시각화를 해본 거죠. 어, 50장의 이미지이고 100 곱하기 100 크기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에다 넣어서 그려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성분은요. 첫 번째 주성분은 사과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파인애플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바나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성분은 사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뒤쪽에 살짝 파인애플에 대한 정보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성분은 사과와 바나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성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성분들을 찾게 되면 차원을 축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원을 축소하실 때는 트랜스폼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훈련이 끝난 PCA 모델에서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시면서 그 2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그러면 차원이 축소된 새로운 2차원 배열을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살펴봤죠. 모양이 샘플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300개의 샘플인데 몇 개의 피처로 바뀌었어요? 50개의 피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가 요 첫 번째 축으로, 두 번째 축으로, 세 번째 축으로 어떤 값들을 갖느냐, 어떤 값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요거 주석으로 써드릴까요? 이게 300개가 나오고 50개가 나오게 되는데 300개가 의미하는 샘플 개수가 바뀌면 안 돼요. 300개의 샘플에 차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300개의 샘플이 바뀌면 안 되죠. 샘플 개수가 바뀌면 안 되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만 개의 피처가 만 개의 좌표축이 50개의 좌표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개수만큼, 컴포넌트 개수만큼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쪽에 이렇게 썼었군요. 차원을 재구성하실 때는 축소가 되어져 있었던 거를 다시 원래 차원으로 되돌리는 거. 이렇게 축소가 되어져 있는 거를 원래 차원으로 되돌리실 때는 변환의 반대잖아요. 그죠? 트랜스폼은 변환한다고, 인버스 트랜스폼은 역변환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변환한다.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축소된 차원의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원래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가 약간 다른 점들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일단은 뭐 배경 자체가 바뀌어 있고, 뭐 요런 정보들은 잊어버렸죠. 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나나 이미지 볼게요. 100번째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를 봤는데, 재구성된 이미지가 좀 많이 흐려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많이 흐려진 그런 모습입니다. 바나나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성분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축에 각 그 찾은 주성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축이에요. 새로운 좌표축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좌표축의 좌표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좌표에서 평균값 빼고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들이 원래 분산에 어, 어, 어느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게 설명된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굉장히 크죠. 이거를 그냥 비율로만 나타난 게 설명된 분산 비율이에요. 설명된 분산 비율.
전체 분산에서 몇 퍼센트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성분만 보시면요. 전체 분산의 42%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요 이미지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사과도 보이고, 파인애플도 보이고, 바나나도 보이죠. 그죠? 예.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좌표축만으로도 만 개 차원에 있었던 분산들 중에서 42%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분산은 만 개 차원에 있었던 그 여러 개의 분산들 중에서 분산들의 0.099니까 9.9%죠. 9.9%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으로는 0.065, 그러니까 6.5%가 되겠죠. 6.5%만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다 더하면은요, 1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축을 찾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축을 찾은 건, 모든 컴포넌트를 다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1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explained variance ratio라고 하는 거를요, 다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0.92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2.13%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전체 분산에 대해서 만 개, 만 개 축에 대해서 각각 분산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분산들에 대해서 92%를 설명하고 있다. 50개의 새로운 좌표축만으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umPy에는 com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com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누적시켜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썸은 단순하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기만 하는 거고요. 다 더했을 때 0.92가 된다는 얘기고, 컴썸은 cumulative summation이라 그래가지고 누적 합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값은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고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하면 0.42 더하기 0.09를 더하면 0.52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까지를 다 더하면, 즉 0.52에다가 0.06을 더하면 0.58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58에다가 0.04를 더하면 0.6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더해서 계속해서 누적시켜가면서 더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씩 더해 나가는 그게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더해준 값과 같게 되죠. 이게 컴썸입니다. 컴썸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래프 그려서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기 주성분이 1개일 때, 주성분이 여기 50개일 때, 주성분이 1개일 때 설명된 분산 비율 42.3%. 그 다음에 주성분을 2개까지 썼을 때는 52%, 3개까지 썼을 때는 58%. 그러니까 주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명된 분산들이 커지고 있죠. 그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전체 분산의 100%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방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 컴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PCA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거를 하지는 않았고요. PC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PCA 클래스를 사용해서 주성분들을 찾고 그 주성분에서 설명된 분산 비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자, 그러면 그 적절한 주성분 개수를 찾는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차원. 다시 얘기하면 주성분 개수, 주성분 찾기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PCA 클래스를 생성할 때 PCA라고 생성을 할 때요. 컴포넌트의 개수가 디폴트가 non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디폴트가 none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다른 모든 값들을 다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할게요. 모든 값들을 디폴트 아규먼트로 사용하고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n component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none이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PCA가 찾을 수 있는 최대 개수의 구성분을 했습니다.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대 개수 주성분을 찾아 none을 주게 되면 어,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PCA 클래스는 찾을 수 있는 최대 주성분의 개수가 샘플 개수와 특성 개수 중에서 적은 값을 찾는다 그랬죠. 어, 샘플 개수는 300개고 특성 개수는 10,000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은 값은 샘플 개수예요. 그러니까 최대 우리 데이터에서는 300개까지의 주성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PCA.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PCA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PCA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dump 훈련시킬 때 2차원 배열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줘요. 네. 뭐 주성분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주성분이 찾은 PCA가 찾은 컴포넌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는 거는 다 출력해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체인만 볼게요. 체인이 어떻게 됐어요? 300개 그리고 10,000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에 있는 300개가 찾은 주성분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성분을 몇 개까지 찾은 거예요? 300개까지 찾은 거.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컴포넌트들의 개수 그리고 피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주성분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값들. 그걸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까요? numpy 점 sum을 먼저 볼게요. sum. 이렇게 하고 pca 점 explained variance ratio. 자, 이거 뭐 계산한 거죠? 설명된 분산 이율들의 합계죠. 합계. 그죠? 그러니까 300개의 설명된 분산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300개의 설명된 분산 비율이 나올 텐데 몇 퍼센트 설명하고 있어요? 0.99999를 설명하고 있죠. 300개의 주성분만 찾았지만 거의 데이터의 거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0개의 축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300개의 축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데이터를 0.99999, 99.9999%만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 합계.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 합계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컴포넌트 개수가 1개에서부터 300개까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X좌표는 numpy.a range 1부터 301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컴포넌트 개수. 그러니까 주성분의 개수죠. 주성분 개수. 주성분 개수. 그 다음에 그 누적성을 우리가 y축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umpy.com sum 이걸 하시면 되고요. pca.explained explained variance ratio 요거 이게 그 설명된 분산 비율 누적 합계 설명된 분산 비율 누적 합계죠. 이거를 x축 y축 해가지고 선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plt 플롯 xy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해도 그래프는 나올 거고요. 격자 그려주고 x축은 이게 그 컴포넌트 개수죠. number of 컴포넌트 주성분의 개수고요. 그다음 plt.y value 여기는 설명된 분산 비율이죠. explained variance ratio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주성분이 300개인데 주성분이 300개인데 거의 100%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 보통 그 주성분 분석을 할 때, 보통 주성분 분석을 할 때는요, 그, 뭐 100%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를 다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요 정도를 찾아요. 여기가 몇 퍼센트냐면 95%, 95%. 설명된 분산 비율의 95%,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분산들 중에서 95%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컴포넌트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 0.95, y가 0.95일 때 x좌표 찾아보면 대략 50에서 100 사이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니까 한 70, 75, 거의 50에서 100 중간 정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개수를 대략 한 75개 정도로만 잡으면 전체 분산의 9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분산의 9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컴포넌트의 개수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PCA는 편리하게도요. 그 n 컴포넌트, 그러니까 우리 그 파라미터 중에서 n 컴포넌트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었잖아요. 그죠? 어제는 여기를 우리가 개수로 직접 줬었죠. 그죠? 어, 오늘은 none으로 했었죠. 그죠? PCA 클래스의 n 컴포넌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설정하실 수 있냐면 정수로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수로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그 주성분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주성분 개수를 의미를 하니까 적어도 0보다는 큰 양의 정수를 줘야 되겠죠. 그죠? 주성분 개수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로 값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실수로 주게 되면 실수로 주게 되면 어, 여기는 인트 타입, 여기는 플롯 타입. 설명된 분산 비율로 주는 거예요.
설명된 분산 비율 합계로 주는 거예요. 설명된 분산 비율 합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가질 수가 있냐면 0.0에서부터 최대 1.0까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n 컴포넌츠를 0.9라고 주게 되면 90%를 설명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찾아주게 되고요. n 컴포넌츠를 0.95라고 주게 되면 설명된 분산 비율의 합계가 95%가 되게끔 그 컴포넌트들의 개수들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PCA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CA 이렇게 하고요. n 컴포넌츠에다가 0.95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훈련시켜 볼게요. 프루츠, 프리.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자, 훈련이 끝났죠. 훈련이 끝났으니까 구성분들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n, 컴포넌츠. 그죠? 요거의 모양만 볼까요? 모양만. 여기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74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위쪽에서 그래프에서 어, 설명된 분산 비율 누적 합계 시켜 나가는 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어, 누적 비율이 누적 비율이 95%가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군요. 이 정도. 설명된 분산 비율 누적 합계가 95%가 되면 요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뭐 대략 한 75개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찾은 거 보시면 74개를 찾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74개의 주성분을 찾았다는 거죠. 정말 95%인지 확인해 볼까요? numpy 점 com sum 이렇게 하고 pca 점 explained variance ratio 이렇게 컴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합계만 보면 되니까. 몇 퍼센트예요? 0.9503, 95.03%니까 전체 분산의 95%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 PCA를 할 때 그 개수를 지정하시는 것보다 적절한 차원이 몇 개가 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통 많이 줘요. 이 퍼센티지는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그 분산의 설명된 분산 비율. 설명된 분산 비율은 보통 그 95%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다. 뭐 그러면 98%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95%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네, 조금 차원을 조금 더 늘려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뭐 96%나 98%를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95%를 전체 분산의 95%를 설명하는 이 PCA 클래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차원을 축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재구성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재구성 오차가 아무래도 줄어들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어제 차원을 축소하고 재구성할 때는
저희가 사용했었던 주성분이 50개까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50개까지밖에 없었고, 이때 설명된 분산 비율이 92%였었나요? 그죠? 설명된 분산 비율이 92%였었잖아요. 이랬을 때 그 재구성한 거를 보면 사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파인애플이 되게 많이 흐려 있었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를 설명하는 주성분들을 가지고서 그 차원을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한 데이터를 reduced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줄여서 PCA 점 차원을 축소할 때는 무슨 메서드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축소할 때는 트랜스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3차원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면 되죠. 모양만 볼게요. reduced의 모양만 쉐입을 보기로 했죠. 쉐입. 300개 그리고 74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원래 차원은 10,000개의 차원이 있었는데 몇 개의 차원으로 줄어들었냐면 74개의 차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300개의 샘플 그리고 특성은 74개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자, 이거를 다시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reconstructed라고 할까요? PCA 점 변환하는 거에 반대니까 inverse transform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reduced를 주면 되겠죠. 모양만 한번 볼까요? reconstructed의 모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갔죠. 그죠? 자,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갔고요. 어제 저희가 했었던 그 100번째 이미지, 파인애플 이미지 있었을 거예요. 그 파인애플 이미지의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재구성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과 원본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서브 플롯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엑시스, 그 다음에 서브 플러츠, PLT.점 서브 플러츠. 여기에 컬럼의 개수를 두 개로 기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겨, 피겨 사이즈를, 피겨 사이즈를 8, 4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엑시스 0번 서브 플롯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I am show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프루츠에서 100번째 이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맵은 PLT, CM, 바이너리 이렇게 하고요. 여기 타이틀만 넣을까요? set 타이틀 여기는 오리지널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재구성된 이미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엑시스 1번 I am show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reconstructed에서 100번째를 찾으면 되겠죠. reconstructed 100번째. 근데 얘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 쉐입 모양을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컬러맨 PLT, CM,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재구성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set, title, reconstructed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배경 약간 5%의 정보들은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5%의 정보들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요. 그 이전에 8%의 정보들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재구성했을 때 더 많이 비슷해졌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뿌였잖아요. 이 파인애플의 이 바깥쪽 이쪽이 왼쪽만큼 뚜렷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재구성된 거 보시면 그래도 아직도 뭐 약간 뿌옇고 희미하고 뭉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그죠? 모습들이 더 많이 살아있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설명된 그 주성분은 설명된 분산 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재구성이 될 때 재구성 오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99%까지 아니면 99.99%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했었었다면 재구성했을 때 재구성 오차가 더 줄어들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이미지도 원본 이미지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게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PCA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PCA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컴포넌트의 개수를 정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정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지정을 안 하고 none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none을 쓰면 최대 개수의 주성분을 다 찾습니다. 샘플 개수나 피처 개수 중에서 적은 숫자를 찾습니다. 만약에 이미지 샘플이 이미지 샘플이 뭐 10만 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원은 10,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성분 10,000개를 다 찾는 거예요. 그죠? 10,000개를 다 찾게 돼요. 그러면 설명된 분산 비율이 100%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300개까지밖에 PCA는 300개까지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99.99%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다? 비율로 주는 거예요. 이 비율은 설명된 분산 합계, 설명된 분산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분산의 99%까지, 전체 분산의 98%까지, 또는 전체 분산의 95%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컴포넌트의 개수는 요 분산 비율에 맞춰서 컴포넌트들의 개수를 찾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네, 이렇게 해서 PCA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사원 축소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